경우의 수. 자, 중2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어릴 때 했던 그대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합의 법칙. 그 밑에는 곱의 법칙. 자, 중학교 때 수준으로 설명을 하면, 학원, 중국집 합시다. 자, 중국집에 우리가 가면 식사를 하고 갈 거 아니야. 그럼 밥류가 있고 면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짜장, 짬뽕, 우동 3개만 있다 합시다. 볶음밥, 잡채밥 2개만 있다 합시다. 자, 면 라인이 있고 밥 라인이 있어요. 탕수육 이야기하지 말고. 자, 그럼 가서 그냥 자 면이나 밥이나 그냥 먹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 쪽에는 3가지의 선택권이 있고 밥 쪽에는 2가지의 선택권이 있어. 자, 면이나 밥이나 먹어라. 즉 면 또는 밥을 챙겨 먹어라. 이런 뜻인 거지. 배만 채워라 이 말 아이가? 자, 그 말은 또는이란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그냥 단순히 넓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면만 생각하면 3가지고 밥만 생각하면 2가지니까 폭이 넓어져서 총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5개 중에 하나. 그래서 더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연속적으로 연달아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해라 이 말인 거야. 자, 어느 운동선수 겁나 잘 먹죠. 데리고 가면 면만 먹으라며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밥만 먹으라며 면도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먹어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면 쪽에 하나와 밥 쪽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 말은 요렇게 하든가 요렇게 짝짓던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짝지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얘가 먹을 수 있는 밥을 먹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이 짝대기의 총 개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즉 면 쪽, 밥 쪽 순서쌍을 생각하는 거와 같다라는 뜻인 거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는 3개 중에 하나,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2개 중에 하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한 개당 2개씩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2를 3번 더한다 뜻이 되는 거라. 2를 3번 더한다. 즉 곱해주면 끝난다는 뜻인 거라고. 그래서 곱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곱의 법칙.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선택의 폭을 확장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이 나오면은 그냥 더해주면 끝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 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열, 아니 너무 큰데. 순열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요 0은 넣어도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즉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그냥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서 순열이라는 단어를 쓴다. 서로 다른 n개, 즉 n개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서 줄을 세우자. p, 영어는 뭐 옆에 있나? 여기 있네. 요거의 첫머리래. 몰라? 영어는 묻지 마세요.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와서 알 건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총 몇 개가 있어? 전체 몇 개? n개가 있어.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 r이 n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10명이 있는데 갑자기 12명을 줄 세우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NPR이란 무슨 뜻? 서로 다른 n개가 있다. 그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타낼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준으로 5, P, 3 이란 몇 명이 있다? 5명이 있습니다. 3명을 줄 세우고 있다는 뜻인 거야. 제일 앞에 몇 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하나. 그 다음은 요렇게 생각하는 게 P를 이용하는 계산법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할 건데, 자, X명이 있는 상태에서 3명. X명이 있는 상태에서 3명이다 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X명 중에 1명 오고 그 다음 1명 빼서 오는 경우의 수, 1명 더 빼고 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만큼 몇 개를 곱해주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10px 하면 10부터 몇 개 곱해야 돼? x개.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산법을 익히게끔 새롭게 정의를 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NPR을 새롭게 쓸 거다라는 거죠. n 팩토리얼 뭐부터 뭐까지? n에서부터 1씩 줄어들어서 1이 될 때까지 곱한다. 또는 거꾸로 1부터 뭐가 될 때까지 n이 될 때까지 몽땅 곱해주는 것을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NPR이라는 것은 n에서부터 몇 개를 곱하는 거지? r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뒤에 숫자는 뭐야? 즉 요로 한 칸씩 갈수록 1씩 작아지고 있을 거 아니야. 얘보다 1 작은 거는 n 빼기 r일 것이고 또 1 작으면 n 빼기 r 빼기 1일 것이고 또 1 작으면 n 빼기 r 빼기 2일 것이고 1씩 계속 작아져서 언젠가는 1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연결시키면 1부터 n까지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얼. 근데 이 부분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야 NPR이잖아. 그럼 얘를 약분해서 없애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n 빼기 r 팩토리얼을 약분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NPR은 이렇게 앞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때 0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1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NPN이란 n 빼기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이 뭐라고? 1. 그래서 이게 n 팩토리얼 이라고 이쁘게 정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np 0 마찬가지 n 여기 0 넣어. 그럼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래서 1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서 나이라는 것을 어쩌고 고배 법칙에 의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단 10개 중에 3개를 택해서 나이라는 순열, 서로 단 10개의 후보 3개 선택, 순서 생각해서 나열하자. 그래서 19, 8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대표. 자, 서로 단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 합이 오래.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거 그냥 하나하나 따지면 됩니다. 다 했네. 4가지. 합이 6이래. 몇 가지일까요? 5가지가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5가지. 총 9가지. 됐어요?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4의 배수 몇 개? 6의 배수 몇 개? 16개. 맞아요. 16 곱한 96이니까. 그럼 요 동시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는 거 뭐죠? 12의 배수. 12의 배수 몇 개?
8개. 그러면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볼 거야. 4의 배수 전부 다 잘라봤어요. 근데 요 16개 중에서 몇 개는 8개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25개 중에서 8개를 뺀 걸, 이거 16개 중에서 8개를 뺀 걸 더 추가해주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만 잘라주는 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길이는 뭐야 하면 얘 길이 더하기 이거 빼기 여기 하잖아. 그쵸?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3, 1번 되겠네요. 자, 방정식 만족하는 자연수 x, y, z 순서상 누가 제일 크게 움직여? 2x. x 값에 의해서 뭔가를 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x가 3에 벌써 8이니까 자연수 말이 안 되겠지.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x가 1이라면 y 플러스 z는 6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y값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1씩 올려갈 건데 z도 자연수니까 z는 최소 1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1에서부터 뭐까지 될 수 있을까? 5까지. 그래서 몇 개? 5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봐. 그러면 더 빨리 셀 수 있습니다. 자, 1에 그럼 y 플러스 z가 4란 뜻이야. 그러니까 y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z를 고려해 보면 3까지만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3개. 3이라면 y 플러스 z가 얼마?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1, 1밖에 없으니까 1개. 따라서 총 9가지. 자, 경우의 수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생각해 보는 연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식. 점점 수가 커지는 경향으로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게 빠뜨리지 않고 한 개씩 생각해 보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항상 잘 생각하시고, 자,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짝수의 특징. 끝에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됩니다. 100단위, 10단위, 1의 단위. 전부 다 제한이 있다. 그죠? 제약이 있다. 100단위는 무슨 제약? 홀수. 10단위란 소수. 1단위란 짝수. 짝수에는 보통 0도 넣어줍니다. 1단위. 자, 홀수는 1, 3, 5, 7, 9.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넘과 동시에 연달아 곱해주면 되죠. 소수란 2, 3, 5, 7. 끝. 왜? 자릿수기 때문에 1의 자릿수, 한 자리 자연수만 생각해야 되니까 4가지. 자, 여기는 0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4, 6, 8. 총 5개 중에 하나. 딱 연속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저런 곱의 개수로 처리를 해주면 되더라는 겁니다. 100.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중일 때 다 했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찾아? 소인수분의 이거 2 곱하기 3의 세제곱. 약수의 개수는 몇 개? 2 곱하기 4. 지수 플러스 1에서 곱해주면 되겠죠. 왜 지수 더하기 1이지? 그렇죠. 2를 곱해줄 건지 말 건지, 즉 2를 곱해주는 횟수를 따졌을 때 0번, 1번, 2가지 경우가 있고 3이라는 것은 0번, 1번, 2번, 3번 곱해주는 것을 우리는 약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짝지어서 생각해주면 되니까 곱의 법칙에 따라 지수 플러스 1 해야 경우의 수가 다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 4, 8, A는 8.
90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3, 4, 12, 20 하면 됩니다. 자, 100원짜리 몇 개? 한 개. 5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몇 개?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자, 첫 번째, 지불 방법. 두 번째, 지불 금액. 지불 금액. 지불 방법이란 100원짜리 한 개 내는 것과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것은 서로 다른 걸로 쳐다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를 내는 경우, 50원짜리를 내는 경우, 10원짜리를 내는 경우를 전부 다 각각 다른 파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1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0개, 1개, 두 가지. 50원짜리는 몇 가지? 0개, 1개, 두 개를 내는 세 가지. 10원짜리는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전부 다 안 내면 안 되죠. 빵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 한 가지를 제외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4, 6, 24 빼기 1, 23가지가 지금 문제의 답이 될 것이고, 지불 금액이라는 것은, 자, 10원짜리 몇 개 있다고? 자, 10원짜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 금액은 0원부터 항상 생각하세요. 0원과 10원과 20원과 30원까지. 40원은 못 내죠. 끊겼습니다. 그러면 50원짜리는 따로. 자, 50원 단위로 셀라 봅시다. 50원 낼 수, 0원, 50원 됩니까? 60원, 아니지. 100원 낼 수 있죠. 150원 낼 수 있죠.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한 개 내면 되니까. 금액만 따지라고. 내는 50원짜리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체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금액만 생각하자고. 200원 낼 수 있습니까? 되죠.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따졌을 때 50원 단위로는 200원까지, 10원 단위로는 요거까지, 40원이 빠졌기 때문에 10원 단위와 50원 단위가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0원을 기준으로 빵원, 10원, 2원, 20원, 30원. 50원을 기준으로 안 주면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은 안 만들어지고 100원, 110원, 120원, 130원, 140원은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즉 4 곱하기 5. 근데 빵빵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 인강이나 이런 것 저것 보면 100원짜리랑 50원짜리가 지금 단위가 연결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100원짜리를 환전을 시킵니다. 다 50원짜리로. 그래서 결국은 50원짜리 몇 개 있다? 4개가 있고 10원짜리는 또 개별로 가야 돼. 독립적으로 가야 되니까 3개. 그럼 이걸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불 금액을 다 정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빼기 1. 그래서 19가지로 낼 수 있더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A, B, C, D 연결해서 A 지점에 출발해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어디서 출발?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단,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는다. 갔다 왔다 갔다 간다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출발했으면 그대로 쭉 가야 된다는 뜻이고 위로 출발했으면 위로 쭉 가야 됩니다. 자, 2가지 길로 가서 4가지 길을 선택해서 도착할 수가 있는 거래. 몇 가지? 8가지. 3가지 길을 선택해서 가면은 2가지 길을 또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거래. 몇 가지? 6가지. 연달아 일어나는 거라서 곱의 법칙을 따를 건데 위로 가는 것 또는 밑으로 간다는 뜻인 거니까 위아래는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총 14가지. 자, 가운데 길이 있으면 경우의 수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해야 돼요. 요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또 밑에서부터 요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둘로 하나하나 침착하게 다 분리를 해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4가지, 서로 다른 4가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여러 번 생각해도 되나 인접한 곳에는 다른 색을 색칠을 해야 되더라. 자, 이런 걸 색칠할 때에는 그냥 하얀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인접하는 영역이 가장 많은 것부터 색칠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D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지? B가 B 또는 C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B도 3개다. C도 3개다니까. 그지? 그럼 B로 할게. 그럼 B 칠해서 이런 순서대로 색칠을 해 나가자. 그럼 B는 몇 가지? 4가지 중에 하나 색칠합니다. A는 B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단 이제 C는 A, B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D는 B, C하고만 다르면 되죠. A하고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B, C 거 제외해서 2가지 계산하면 끝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기억할 거는 이 모양이랑 비슷하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동그라미 그려놓고 안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색깔 5가지가 있어요. 중복해서 색칠을 해도 좋으나 인접한 곳은 다른 색깔을 칠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별 생각 없이 하면 A에 5개 중에 1개 칠하겠지. 그 다음은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여기 칠할 거니까 이 2개하고만 다르면 되잖아요. 2개를 제외해서 3개 중에 하나. 이때 얘를 고려해서 안 했어. 아직 안 했지.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 둘이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요 둘이 색깔이 같으면 여기 칠할 때 제외해야 되는 색깔은 2개가 될 것이고 이 양쪽의 색깔이 다르다면 여기를 칠할 때 제외해야 되는 색깔은 3가지가 된다는 뜻이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자, 요런 순서로 우리가 색칠을 해 나간다고 쳤을 때 B와 D에 의해 E의 색칠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B랑 D랑 같은 경우와 B랑 D가 다른 경우로 2가지로 크게 구분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A, B, C, D, E A에 5개, B는 4개, C는 3개. D는 B랑 똑같잖아. B는 색칠이 돼 있지요. 색깔의 선택권이 없다. 한 가지. 그러면 E는 요 B와 D는 색깔이 같고 A 혼자 다를 거니까 2가지 색을 제외해야 돼서 3가지 경우로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 BD가 색깔이 다르다. A 5가지, B 4가지, C 3가지, D에 칠할 건데 A 쪽과 C 쪽이 색깔이 다른 건 당연하다는 뜻인데 B하고도 달라라. 결국은 3가지의 색깔을 제외시켜라. 2가지밖에 안 넣는다는 뜻입니다. E도 어때요? 이 3개가 전부 다 색깔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3개를 제외해서 2가지 경우.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따로 생각한 거니까 우리가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순열이가 자, 회원이 10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1명씩 자, 줄 세우면 됩니다. 회장 밑에 누구, 부회장 밑에 누구, 총무 밑에 누구 3명만 나란히 줄 세우면 되겠지. 첫 번째 오는 애와 두 번째 오는 애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1등과 2등이 의미가 달라요. 1등은 회장, 2등은 부회장. 1등과 2등의 역할이 같으면, 상황이 같으면 뒤에 배울 조합. 1등, 2등, 3등이 의미가 다르죠? 그렇다면 순열, 10명 중에 3명
나열해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냉장고에 서로 다른 탄산음료 3개와 서로 다른 주스 4개를 일렬로 나열. 지금 서로 다른 탄산, 서로 다른 주스, 그냥 다 다르다 이 말이야. 탄산음료끼리는 이웃하게 넣겠대. 이웃한다. 뭐해란 뜻이야? 중학교 때도 했죠. 이웃한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탄산 A, B, C는 묶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주스 하나, 둘, 셋, 4개는 뭐 알아서 해라 이 말이야. 그럼 한 덩어리로 놀아야 된다. 그룹이죠. 묶어놨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자. 그때마다 얘들은 어떻게 나열할 건데? A, B, C인지, A, C, B인지, B, A, C, B, C, A, C, A, B, C, B, A 6가지가 있죠. 즉 3개를 나열하는 경우를 모조리 다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시상식 참가, 배우 2명, 가수 2명, 일렬로 서서 기면 촬영. 가족이 이웃하지 않게, 아까 이웃한다 그랬잖아. 이웃한 거는 한 덩어리로 만들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는 나중에 세우는 겁니다. 둘이 싸웠잖아. 싸우면 일단 냅둬. 안 싸운 애들끼리 일단 세워놔. 세워놓고 싸운 애들 일로 와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배우 2명, 배우를 4명으로 바꿀게요. 배우 4명을 그냥 세워. 얘들은 안 싸웠으니까 붙든 말든 상관없거든. 4팩토리. 얘 됐니? n명이 있는데 n명을 줄 세운다? 그러면 n 팩토리얼. 4명인데 4명 줄 세운다? 4, 3, 2, 1 곱한다는 뜻이라서 4 팩토리얼. 자, 세우고 나서 이제 싸운 애들 일로 온나 하는 거지. 자, 우리가 벽 세워놨으니까 우리 사이에 알아서 들어와서 줄 서라 이렇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일 앞뒤 포함을 시키면 5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5군데 중에서 2개 골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들어갔대. 만약에 나머지 애는 여기 같이 들어갈래? 안 들어갈 거잖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4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갈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즉 5p 2 하면 됩니다. 남자 여자 남녀 번갈아 특이한 거 아닌가요? 남녀 이렇게 가라 이 말이지 뭐. 근데 왜 남자가 앞에 서야 돼? 여자가 앞에 쓸 수도 있지요. 됐어요. 그럼 남자 자리가 정해졌지? 여자 자리도 정해져 있지? 그럼 이 3군데의 남자를 배열하게만 하면 됩니다. 즉 3팩토리얼. 여자도 저 3자리에 배치하면 됩니다. 배열 3팩토리얼. 끝났지? 근데 이게 통째로 자리 바꾸는 거 2배만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양 끝에 남학생이 온대. 남학생이 양 끝에 쓰고 싶대. 그럼 세워주시면 돼요. 남자 몇 명 있어요? 4명 중에서 몇 명 골라가지고 2명을 골라서 양 끝에 세우겠습니다. 4명 남았죠? 총 4명이 남았죠. 여자 2명까지 해서. 그 4명을 가운데 줄 세우시면 끝나겠네요. 자,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한 6명이 다음과 같이 6개의 의자 일렬로 나열하는데 지수와 미영이 사이 몇 명? 2명이 간대. 그러면은 여기 한 명이 앉았어. 지수, 미영이 둘 중에 한 명이. 그럼 2칸 비우고 여기 앉는다는 뜻이겠지. 또는 지수, 미영이 여기 앉았어. 1칸, 2칸 띄우고 여기 앉았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 또 지수나 미영이 둘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았어. 그럼 또 2칸 띄우고 여기 앉았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맞나? 2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나 미영이가 특이한 상황인 거잖아. 그 특이한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너희가 이렇게 앉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 가는 거니까 2팩토리얼. 나머지 애들은
자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 네 자리 아무 때나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4팩토리얼. 밑에 마찬가지 미영이하고 지수였나? 둘이 먼저 앉아 하고 남은 네 자리에 배열해 주면 됩니다. 앉아 하고 남은 네 자리에 배열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지수나 미영이가 정해졌어. 그 안에 두 명을 넣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요거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두 명이 더 있죠. 맞나? 그러면 이 그룹과 두 명 더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와 미영이 자리 배치가 되는 두 명의 나열, 이 팩토리얼 곱하기 요 누구 넣을 건데? 4명 중에 2명이 나열이 될 거잖아. 그래서 4p2. 자, 이것까지 하면 뭐예요? 이 덩어리의 배열은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남은 2명은 정해져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총 3명을 배치하면 됩니다. 3팩토리얼. 그러면 끝난 거야. 이거 3개 다 더하면 그냥 1개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쓰면은 2팩토리얼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 곱하기 3 하면 4팩토리얼 곱하기 요래 합쳐주면 4팩토리얼이거든. 2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요거 둘이 곱하면 3팩토리얼이거든. 그래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공부하기가 훨씬 좋아요. 위에 거는 상황에 따라 경우가 많아지면, 즉 의자 개수, 사람 수가 만약에 10명이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귀찮아지고 밑에 걸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 서로 다른 만화책 3개, 책꽂이에 일렬을 꽂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 자, 그러면 양쪽에 소설과 소설이 아닌 경우와 소설인 경우, 아닌 경우. 자, 소설책과 소설책이 아닌 걸 양 끝에 꽂는 모든 경우는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이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꽂힌다는 것은 요만큼의 경우를 생각하자는 뜻인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이것만 제외하면 된다는 뜻인 거지. 그죠? 3개를 다 따로 구해도 괜찮은데 전체에서 이거 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저게 아닌 경우의 수를 찾아가자. 위에는 뭘 했나? 똑같이 했네. 여기에 사건이란 말을 쓰면 이제 여사건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통 배우면 좀 더 전문 용어를 쓰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서로 다른 소설책 2권이 끝에 있지 않는 경우, 즉 전체 경우 5권을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5팩토리얼. 거기서 뺍니다. 만화책이 양 끝에 오는 경우 3권 중에 2권을 만화책을 양 끝에 두겠다. 남아있는 3권을 가운데에 배열하겠다. 즉 식을 쓰면서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연수의 개수 쉽지 뭐 이거는. 자, 자연수 중에서 홀수는 1의 자리 숫자가 홀수란 뜻이지 뭐. 그럼 몇 개? 4자리. 4개를 이용해서. 그럼 0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이 말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0이 있을 때, 없을 때, 한꺼번에. 자, 홀수. 1자리가 중요하잖아. 끝에 1일 때부터 볼게요. 또는 3일 때. 자, 끝에 1입니다. 고정. 그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건 1을 썼지 0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100단위는 다시 0을 쓸 수 있죠. 또 3가지. 그 다음 2가지. 3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 해간다. 조금만 힘내라.
자, ABCD 사전식 배열. 마지막이네. 사전식 배열은 크기 순대로 나열해라. ABCD 순서대로 나열해라. ABCD이니까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뭐 프렌드 이런 거 나와가지고 ABCD 막 이상한 문자가 나오면은 바꾸세요. 알파벳 노래를 부르면서 순서대로 1, 2, 3, 4, 5 숫자로 바꿔. 그러면 훨씬 더 편해. 뭘 물어봤지? B, 2, 5, C는 3, D는 4, 1. 자, 이거는 1, 2, 3, 4, 5 5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제일 작은 수부터 조금씩 커가는 숫자로 쫙쫙쫙 나열을 할 때 25,341은 과연 몇 번째 숫자냐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로 시작하는 거 전부 다 얘보다 작잖아요. 1로 시작하는 거 몇 개? 4개를 나열하면 되지 숫자. 그래서 4팩토리얼. 2, 5 했으니까 2 첫머리 맞춰졌죠? 그럼 2, 1로 시작하는 게 제일 작으니까 3팩토리얼. 2, 2는 안 되잖아요? 2, 3으로 시작하는 거 3팩토리얼. 2, 4로 시작하는 거 3팩토리얼 개수. 그럼 2, 5로 시작해서 2, 5, 1로 시작하면 2팩토리얼. 2, 5, 2 안 되고 2, 5, 3, 4, 1보다는 1, 4가 더 작은 거지 뭐, 그죠? 요거 다음 게 이 녀석이다. 여기 한 가지. 따라서 24, 6, 6, 6, 2, 1, 30, 12, 13, 14, 15, 45네. 그러면 그 다음 거니까 46번째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실전 트레이닝 앞에까지 과제 열심히 해오시길